여러분, 혹시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의 낯선 뒷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씁쓸한 기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재산이라는 말에 속아 내게 맞지 않는 사람까지 억지로 품어가며 인맥을 넓히는 데 온 힘을 쏟곤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즈음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서늘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병들게 하지 않을 단 몇 명의 진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은 생은 참으로 짧고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가짜 인연에 낭비할 시간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진짜 본색을, 그 깊고 어두운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그 누구보다 차갑고도 날카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인간의 참된 모습은 평온한 일상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인생의 후반전을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둘째,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사과하는 방식. 셋째, 타인의 기쁨과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 넷째, 작은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 이 4가지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짧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오랜 지인 중에 김민준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는 평소에는 참으로 점잖고 남들에게 베풀기도 잘하며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우리는 지나온 옛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이 실수로 반찬을 내려놓다가 김민준 씨의 옷깃에 아주 작은 국물을 한 방울 흘리고 말았습니다. 종업원은 사색이 되어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그 순간 김민준 씨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종업원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험악한 말을 쏟아내며 마치 큰 권력을 쥔 사람처럼 상대방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찰나에 수십 년을 알고 지냈던 그의 진짜 얼굴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한 묘한 소름을 느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친절은 오직 자신과 동등하거나 강한 사람에게만 허용된 거짓된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본색은 아주 사소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이제부터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켜줄 사람 보는 눈을 함께 길러보겠습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이 원칙은 사람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식당에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 건물 입구를 지키시는 경비원, 자신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평소에는 교양 있는 척, 다정한 척 미소를 찢던 박성호 씨는 택시만 타면 기사님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거친 태도로 지시를 내리곤 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믿는 졸렬한 마음이 그의 행동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진짜 성품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득이 되거나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잘 보이려 애를 씁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계산된 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자신에게 맞설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제야 인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납니다. 약자에게 잔인하고 무례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억눌린 열등감과 천박한 권력욕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단지 두려워서 강자에게 굽신거렸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 약자의 처지가 되거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면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을 짓밟고 모욕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노후의 귀중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요하고 평화로워져야 합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해 보십시오. 그가 식당 종업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마트 계산원에게 어떻게 인사를 건네는지, 그 작은 행동 하나에 그의 지나온 인생과 숨겨진 인격의 밑바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약자를 향해 따뜻한 배려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좋은 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친절은 오직 계산된 거래일 뿐이며 그 거래가 끝나는 순간 그의 차가운 칼끝은 반드시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둘째,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고 사과하는 방식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고 타인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는가가 아니라 그 실수를 깨달았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입니다. 이정숙 씨의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정숙 씨는 모임에서 늘 중심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주장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다른 친구의 사생활을 함부로 이야기하다가 그 사실이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사자가 정중하게 항의하며 마음의 상처를 표현했을 때 이정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한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나는 다 널 위해서 한 말이었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느껴지십니까? 이것은 사과를 가장한 폭력이자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비겁한 회피입니다. 진짜 사과는 어떤 변명이나 조건을 달지 않는 법입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아와 고집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닫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허영심을 더 사랑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큰 용기와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필요로 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속이 좁은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핑계를 대고 상황을 조작하며 심지어 상처받은 사람을 오히려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서로의 흠을 덮어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만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사에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고 미안해라는 세 글자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사람과 곁에 두면 당신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모든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하고 당신은 늘 상처받고 양보하는 역할만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정말 미안해. 라고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의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사람의 본색을 보았다면 더 이상 그에게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미련 없이 손을 놓고 당신의 귀한 마음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타인의 기쁨과 성공을 바라보는 시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슬픔을 나누는 것도 깊은 연민과 위로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더 깊고 추악한 본성은 타인이 나보다 잘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큰 성취를 이루거나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박동민 씨와 최기호 씨는 젊은 시절부터 단짝처럼 지내온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최기호 씨의 아들이 오랜 기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번듯한 직장에 합격하여 큰 축하를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최기호 씨는 기쁜 마음에 친구인 박동민 씨에게 밥을 사며 이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동민 씨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일그러져 있었고 마지못해 축하의 말을 건네더니 이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거기는 예전 같지 않다더라. 너무 무리해서 들어간 거 아니야? 건강부터 챙기라고 해. 표면적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하지만 그 말의 뼈대에는 짙은 질투와 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 인간이 가진 가장 자연스럽고도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저열한 본성이다.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고 타인의 행복에서 고통을 느끼는 자는 결코 타인과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은연중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려 타인의 빛나는 순간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집니다. 반면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타인의 성취를 자신의 실패로 받아들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보며 배가 아프고 어떻게든 그 가치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의 초라한 마음이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맺는 관계는 언제나 독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맞이하여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그들은 당신을 향해 남몰래 서늘한 비수를 갈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불행의 수렁에 빠졌을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미소를 지을 사람입니다. 노후의 삶은 그 자체로 평온한 기쁨을 찾아가는 여정이어야 합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나누면 두 배가 되어야지 눈치를 보며 기쁨을 감추어야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병든 관계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을 때 그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가거나 냉소적인 농담으로 분위기를 흐리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 두면 둘수록 당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기운을 빨아먹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만을 심어줄 뿐입니다. 나의 행복에 진심으로 박수 쳐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조용히 등을 돌리고 나를 빛나게 해줄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넷째, 작은 이익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평소에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관대하고 도덕적인 척 행동할 수 있습니다. 호탕하게 웃으며 의리를 외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호기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돈, 작은 이익과 손해가 내 눈앞에 엇갈리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영혼은 숨겨둔 본색을 벌거벗은 채로 드러냅니다. 최민호 씨는 동호회에서 늘 솔선수범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회원들이 다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비용을 공평하게 나누어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계산 착오로 인해 최민호 씨가 몇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순간 최민호 씨는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고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끝까지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호탕하고 넉넉한 모습은 몇천 원이라는 얄팍한 돈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재물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냉혹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그리고 돈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크기와 가치를 증명한다. 돈이 개입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타인을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면 목적으로 보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형, 아우하며 피보다 진한 우정을 자랑하다가도 상속 문제가 생기면 원수처럼 싸우는 형제들의 이야기,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익 분배 문제로 평생의 원수가 되어버린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듣습니다. 자신의 작은 이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어떻게든 자기 목만 악착같이 챙기려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라는 병에 깊이 감염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 자체를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굴지만 단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볼 상황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차갑게 돌아섭니다. 노후의 삶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밥 한 끼 먼저 사고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의 정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위안을 얻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계산을 늦추거나 자신의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호의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작은 이익 앞에서도 눈빛이 변하는 사람과는 절대 깊은 인연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당신을 향한 진심 어린 우정이나 애정이 들어설 자리가 단 한 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경제적인 이득이나 어떤 쓸모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날, 그는 가장 먼저 당신의 곁을 떠날 배신자입니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곧 사람을 다루는 태도입니다. 이익 앞에서 계산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는 얄팍한 본색을 보았다면 그와의 인연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을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의 본색을 알아보는 4가지 원칙을 함께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며 권력의 크기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비열함. 둘째,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남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오만한 고집. 셋째, 타인의 성공과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차가운 시선. 넷째, 아주 작은 이익 앞에서도 태도를 돌변하며 사람보다 돈을 먼저 계산하는 얄팍한 이기심. 이 4가지 행동은 결코 우연히 혹은 실수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지독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노력하면, 나의 진심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변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곤 합니다. 하지만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간의 타고난 성격은 마치 돌에 새겨진 글씨처럼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더욱 굳어지고 견고해질 뿐입니다. 나쁜 본성을 가진 사람을 고쳐서 쓰겠다는 생각은 나의 소중한 생명력을 갉아먹는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참으로 귀중합니다. 젊은 날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며 감정을 낭비하고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해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도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합니다.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용기 내어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은 나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상처를 남기는 사람입니까? 만약 누군가의 행동에서 오늘 우리가 나눈 4가지 본색 중 하나라도 발견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단호하게 그 사람과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손절이라는 것은 결코 잔인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거룩한 방어선입니다. 인연을 끊어내는 일은 잠시 아프고 쓸쓸할 수 있지만 그 빈자리는 곧 더 좋은 사람들 혹은 혼자만의 깊은 평화로 아름답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가면을 쓴 가짜 인연들로 인해 멍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분별하여 당신의 남은 발걸음이 언제나 가볍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찬란하고 지혜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첫 번째 열쇠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울림과 위로를 전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